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2026년 5월입니다. 전 세계를 막 휩쓸고 있는 이 거대한 AI 혁명 한복판에서 과연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이 2026년에 똑같은 AI 시장을 두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3명이 완전히 상반된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한 명은 4천억 달러짜리 현금 벙커에 막 숨어들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일본 가치주라는 구명보트를 띄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오히려 서핑보드를 들고 이 거대한 폭등장의 쓰나미 한가운데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 아니, 대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못 보는 어떤 무서운 신시를 보고 있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의 핵심입니다. 이 세 사람, 워런 버핏, 제레미 그랜섬, 폴 튜더 존스는 그냥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과거 2000년 IT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라는 끔찍한 대학살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입니다. 살아남은 걸 넘어서 그 위기를 발판으로 엄청난 불을 거머쥔 거장들이잖아요.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이 세 명이 현재 2026년 AI 버블 국면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분석한 흥미로운 보고서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전제를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버블이 정확히 언제 터질지, 몇 월 며칠에 무너질지 맞히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거장들한테도 마법의 수정구슬 같은 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들이 어떤 조건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지, 그들만의 위험 관리 플레이북을 청취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해독하는 겁니다. 자, 이것부터 틀어볼까요? 세 사람의 투자 스타일이 진짜 완전히 다르잖아요. 먼저 벙커를 짓고 있는 워렌 버핏, 그리고 현재 버키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그레가 벨 체제의 시겨부터 보죠. 네, 이들은 철저한 가치형 장기 보유자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실제 현금 창출 능력 대비 가격이 합리적인가 오직 이 밸류에이션에만 집중하죠. 이해 가능한 사업이 아니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면 그냥 미련 없이 발을 빼버리잖아요. 기회가 올 때까지 수십 년이고 무서운 끈기로 기다리면서요. 맞습니다. 반면에 서핑보드를 타고 있는 폴 큐더 존스는 완전히 다른 행성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식의 내재 가치보다는 사람들의 심리와 돈의 흐름을 읽는 매크로 추세 추정 트레이더입니다. 버핏이 펀더멘털을 파고들 때 존스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그 가격 추세 자체에 올라타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강세장 맨 마지막에 모두가 이성을 잃고 주식을 사들이는 멜트업 구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가장 큰 수익 기회로 삼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구명보트를 만들고 있는 제레미 그랜섬은 어떤가요? 수학적 원리인 장기 평균 회귀를 엄청 믿는 분이잖아요. 네,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산 가격이 혁신이나 유동성 때문에 팽팽하게 늘어나도 한계점에 다다르면 결국 역사적 평균치로 튕겨져 돌아온다는 철학이죠. 고무줄이 길게 늘어날수록 돌아올 때 충격은 치명적이니까요. 그래서 과열 조짐이 보이면 누구보다 먼저 아주 일찍 극단적인 경고를 보내는 거군요. 아, 정확합니다. 이것을 더 큰 거시적 관점과 연결해 보면요.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3명의 명의가 지금 2025년에서 2026년이라는 같은 시기에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비유하자면 진짜 한 환자를 두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의사가 각자 진찰했는데 진단 결과가 똑같이 나온 거잖아요. 네, 스타일이 다른 투자자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의 변곡점이 정말 가까워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럼 이들이 과거에 이 지각 변동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2000년 IT 버블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기술 혁신자차는 진짜였죠. 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믿음은 맞았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너무 심하게 앞서갔다는 거죠. 1999년 한 해에만 나스닥이 무려 86%나 폭등했거든요. 어떤 경제 지표로도 설명 안 되는 엄청난 상승장이었네요. 근데 그게 결국 2000년 3월 고점을 찍고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맞습니다. 5,048포인트에서 2002년 10월에는 1,139포인트까지 거의 2년 반 동안 무려 77%가 폭락했죠. 시장 전체의 부가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77%면 1억 원이 2,300만 원 된 거잖아요. 이때 버핏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은 안 산다면서 폭락장에서 혼자 승리했죠. 네, 인터넷 기업들이 모호한 지표만으로 엄청난 평가를 받을 때 버핏은 그냥 현금 들고 파티장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당시에는 언론에서 엄청 조롱받았지만 결국 승자는 버핏이었죠. 반면에 폴 튜더 존스는 그 폭등장을 수학의 시간으로 봤다고요?
끝까지 남아서 수익을 빨아들였다는 게 참 트레이더답네요. 역사적인 강세장은 붕괴 직전 마지막 12개월 동안 가장 폭발적으로 오르거든요. 존스는 군중 심리가 만드는 그 엄청난 파도를 끝까지 타고 넘으면서 레버리지로 이익을 뽑아냈습니다. 저는 자료 보면서 제레미 그랜섬 이야기가 제일 흥미로웠어요. 이미 1998년부터 비중을 줄였다면서요. 네, 역사적 고평가 상태라고 판단하고 고객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확 줄여버렸죠. 근데 1999년 내내 시장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고객들이 엄청나게 항의하고 떠났습니다. 아니, 맞는 말을 하고도 대가를 그렇게 크게 치른 건데 2년 넘게 수익을 놓치면서 고객들한테 욕을 먹는다면 너무 일찍 마치는 건 솔직히 틀린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역설이 바로 그겁니다. 버블 후반부에는 펀더멘털을 근거로 파티장을 먼저 떠난 사람들이 극심한 소외감을 겪게 되거든요. 매일 남들 돈 복사하는 거 보면서 심리적 고통이 엄청 났겠네요. 근데 그랜섬이 왜 대가인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극명하게 증명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2007년에 시장이 최고 조일 때 비중을 줄이고 시장이 피투성이가 된 2009년 3월에는 공포 속 재투자 계획이라는 메모를 발표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모두가 패닉일 때 혼자 보물상자를 건져 올린 거네요. 근데 인간 본성상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남들 다 파는 주식을 산다는 게 진짜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그랜섬이 기계적인 계획을 강조한 겁니다. 인간의 뇌는 공포에 질리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하늘이 맑을 때 미리 문서로 매수 계획을 깎아두고 로봇처럼 실행만 하라는 거죠. 와, 버핏의 2008년 행동도 정말 대단했잖아요. 단순히 싼 주식을 주워 담은 게 아니라 구조화된 베팅을 설계했다고요. 네,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입하면서 연 10% 확장 배당이 나오는 영구 우선주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주당 115달러에 살 수 있는 50억 달러어치 워런트까지 챙겼죠. 회사가 망해도 돈을 먼저 돌려받게 하방을 꽉 막아두고 시장이 정상화돼서 주가가 폭등하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일종의 VIP 티켓을 공짜로 받은 거군요. 포식자만이 위기 때 게임의 룰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짤 수 있다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진짜 피도 운물도 없는 자본 배분 예술이네요. 자, 이렇게 과거 교훈을 낱낱이 봤으니 이제 2026년 5월 이 거대한 AI 국면으로 시야를 돌려보죠.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의 금고 상태 어떤가요? 시장에 가장 서늘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 약 3,731억 달러였던 잉여 현금과 단기 국채가 2026년 1분기에 최대 3,974억 달러까지 폭증했거든요. 한화로 500조 원이 훌쩍 넘는 전례 없는 현금산이네요. 거기다 1분기에만 80억 달러어치 주식을 팔았고 자사주 매입도 올스톱했다면서요. 네, 본인들 회사 주식 젖어 살 만큼 싸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게 버핏 지표인데요. 미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수치가 2026년 5월 현재 무려 231.7%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실물 경제 체력에 비해서 주식시장에 껴있는 거품이 2배 이상 기형적으로 비대해져 있다는 수학적 증거군요. 완전한 지하 벙커 모드네요. 버크셔가 500조 원을 쥐고도 단 한 주도 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시장에 단 하나도 없다는 무언의 선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렌즈를 폴 튜더 존스로 돌리면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잖아요. 지금 시장이 1999년 10월에서 11월 수준의 멜트업 한가운데라고요. 네, 존스는 지금의 AI 사이클이 전체의 50에서 60%밖에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 폭발적인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추가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죠. 반면에 제레미 그랜섬은요, AI 주도장이 철도 버블이나 2000년 인터넷 버블과 똑같은 명백한 극단적 버블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잖아요. 고통 없이 가라앉을 확률은 아예 희박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안으로 미국 주식 다 팔고 비미국 가치주나 실물 자산으로 대피하라고 외치고 있죠. 아니, 청취자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아침 계좌 열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버크셔는 벙커로 숨고 그랜섬은 방주를 띄우고 존스는 서핑보드 위에서 1년 더 파도가 남았다며 환호하고 있는데 다 팔고 도망가야 합니까? 아니면 빚을 내서 더 사야 합니까?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겉보기엔 완전히 모순 같지만 기저의 역학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모두 버블의 후기 사이클에 들어섰다는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각자 방식대로 대응하는 것뿐이거든요.
아, 존스도 폭탄이 터질 걸 너무 잘 알면서 서핑을 계속하는군요. 조정이 오면 숨이 멎을 정도일 거라고 경고한 걸 보면요. 맞습니다. 음악이 멈추기 전 마지막 1분까지 파티장 열기를 쥐어짜내는 트레이더의 본능이죠. 버핏과 그랜썸은 그 마지막 1분의 수익을 포기하고 출구에 깔려 죽지 않는 길을 택한 거고요. 세 사람 모두 폭탄 돌리기 게임에 막바지라는 데는 완벽히 동의하는 거네요. 그럼 보고서가 제시하는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위태로운 AI 파티의 음악을 강제로 꺼버릴 진짜 트리거가 뭘까요? 보고서는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상반기를 존스가 예고한 멜트업 정점 후보 시기로 상정합니다. 이때 시장을 무너뜨릴 가장 핵심적인 내관으로 AI 자본 지출의 순환 참조 문제를 꼽습니다. 이 순환 참조라는 거 청취자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빅테크 기업들끼리 서로 칩 사주고 클라우드 사주면서 인위적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회전목마 같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회전 목마가 계속 돌아가려면 결국 밖에서 새로운 돈, 즉 일반 기업이나 최종 소비자가 비싼 돈을 내고 AI 서비스를 도입해줘야 하거든요. 만약 일반 기업들이 막대한 도입 비용 대비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별로라면서 지갑을 닫아버리면 그 순간 회전목마 동력이 뚝 끊기는 거네요. 네. 빅테크가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은 인프라 투자가 실제 최종 매출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게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 즉 환상이 깨지는 순간 시장은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발작할 겁니다. 2027년 중반 이후에 존스가 예고한 무서운 조정기가 온다는 시나리오군요. 금리 사이클 전환이나 국가부채 리스크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폴리마켓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안에 AI 버블이 붕괴할 확률이 겨우 23%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대중의 77%는 올해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죠. 시장 심리의 모순을 아주 잘 보여주는 완벽한 반향 지표입니다. 저는 이게 더 등골이 서늘해요. 역사적으로 대중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이번 혁신은 진짜라며 확신할 때가 가장 위험한 붕괴의 전제 조건 아니었습니까?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고 리스크 없이 레버리지를 쓸 때 단 한 번의 작은 충격에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그 붕괴가 시작된 직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게 바로 버크셔 타임입니다. 아, VIX 공포지수가 하늘로 솟구치고 신용 스프레드가 폭등할 때 말이죠. 은행들이 서로 안 믿고 돈줄을 잠가서 우량 기업도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그 끔찍한 경색 순간이요. 네, 바로 그때 구석에 쌓여있던 4천억 달러 규모의 버크셔 현금 보따리가 풀리는 겁니다. 부실 채권이나 전환사채를 헐값에 쓸어 담으면서 구원투수이자 거대한 포식자로 시장을 집어삼키는 거죠. 다가볼 폭락의 트리거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논의를 청취자 여러분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음악은 계속 흐를 수 있지만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게 출구 가까이에서 춤추세요. 가장 완벽한 요약입니다. 다 팔고 산속으로 도망치라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이 있죠. 첫째, 버크셔처럼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소 25에서 30%는 무조건 현금이나 단기 국채로 쌓아둘 것. 둘째는 폴 투더 존스처럼 멜트업 파도를 타고 있더라도 매주 내부자 대량 매도나 신용장고 급증 같은 정점의 시그널들을 예민하게 체크할 것. 그리고 셋째는 그랜섬의 경고를 새겨들어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린 AI 관련주 비중을 줄이고 비미국 가치주나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생명줄을 분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출구 근처에서 춤추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이죠. 네, 진짜 당장 내일 계좌 점검부터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면서 제가 이 보고서가 던진 가장 무겁고 도발적인 단서 하나를 화두로 남기고 싶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보면요. 존스가 가장 큰 위험으로 기술주 버블이 아니라 미국 국채를 지목했거든요. 와, 미국 주권 부채요? 우리가 붕괴 때마다 제일 안전하다고 피난처로 삼는 그 국채를요? 네, 만약 다음번 시장을 덮칠 충격이 단순히 AI 기술주 폭락으로 안 끝나고 끝없이 돈을 찍어내서 버티는 시스템 자체의 한계가 찾아오면 어떨까요?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달러와 미국 국채 자체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면 말입니다. 세상에 안전자산의 개념 자체가 뒤바뀌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자본주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는 폭풍인데 우리 포트폴리오는 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 정말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이
사실 가장 위험한 폭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세상, 그 전례 없는 폭풍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와, 기술주 버블 걱정하다가 우리가 숨으려던 안전한 벙커의 뼈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근본적인 두려움까지 마주하게 되네요. 진짜 상상하기 싫지만 반드시 대비해야 할 최악의 수입니다. 거장들이 보내는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파티의 열기에 취하되 결코 이성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서늘하고도 묵직한 자료 탐구가 청취자 여러분의 자산을 점검하고 다가올 시장 발작에 대비하는 아주 강력하고 유용한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AI 시장을 관통하는 거장들의 시선을 함께 해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디 출구의 비상구를 견눈질하며 즐겁고 안전하게 춤추시길 바랍니다.